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아인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진성엽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단일공 내시경 척추 수술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척추 수술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최소 침습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병원들이 이제 예전에 고식적으로 하던 그런 여러 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그 수술보다는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척추 안에 있는 그런 병변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원포탈, 이제 구멍 1cm 미만의 구멍을 하나 뚫어 가지고 하는 PSLD. 이제 허리 쪽은 이제 PSLD라고 하고요. 목 쪽은 이제 PCD라고도 하고도 뭐 PECF라고도 합니다. 명칭의 처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로 이제 두 개를 뚫어서 하는 그런 거.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제 베스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유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서 하느냐, 두 개를 뚫어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척추 병변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이제 두 개를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이제 베스라든지 유비를 이제 선호하는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는 질문들이 꼭 있으세요. 이 뭐 다른 병원에서 뭐 제가 몇 개를 좀 따와봤는데 그 유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선생님들이 단일공 수술은 적용 범위하고 이제 효과에 좀 제한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보면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뭐 한 개의 구멍만 내서 진행하는 척추 수술이고 병변 부위가 적고 통증이 적은 경우에만 시행을 한다. 그리고 양방향에는 뭐 병변 부위가 넓고 꼼꼼하게 해야 될 경우에 진행한다. 이게 뭐 약간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좀 우월한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사진을 보게 되면 단방향 척추 내시경에 비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시야가 넓고 수술기구 사용 여러 수술기구 사용 가능하다. 뭐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특히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주요 이제 오해를 보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수술을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주요 오해 중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이제 주요 오해 중에 하나가 단일공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이제 아닙니다. 협착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등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적용 가능한 모든 질환에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수술 시야가 좁아가지고 정밀한 수술이 어렵다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고 나 뭐 여러 군데 다분절 협착이 있고 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방향 수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단방향은 이 수술 어렵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씩 있으십니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여기 병원 저기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정보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술 시야가 좁아가지고 정밀한 수술이 어렵다. 당연히 이제 주요 오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케이스를 다 조금 뽑아가지고 좀 보여드릴 건데 정밀한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밀한 수술이 상당히 가능하죠. 고화질 내시경 장비하고 이제 기구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드릴도 아주 뭐 고성능 드릴이 이제
이제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서 뭐 뼈를 깎는 뭐 아주 뭐 초 밀리미터 단위로 뼈를 다 깎을 수가 있고 신경을 뭐 눈 앞에서 바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뭐 이전에 우리가 고식적인 그런 현미경 수술은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약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화질 배율로 신경을 보면서 수술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지만 내시경 수술은 그거보다 더 이제 가까이에서 더 신경을 완전 눈앞에 보는 그리고 뭐 조그마한 혈관에서 피가 뽕뽕뽕 나오는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혈이라든지 그런 뭐 신경의 손상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근육 손상의 정도는 조금 덜하다고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 척추 모형을 들고 왔는데요. 말 그대로 한쪽은 이제 그 카메라 장비가 들어가고 한쪽은 기구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병변의 위치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빈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전에 고식적인 현미경 수술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약간의 근육을 조금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수술에 필요한 작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원포탈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 카메라 끝에 기구 끝에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카메라를 그냥 그대로 보면서 이 기구의 구멍 뚫린 부분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병변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손상은 정도가 조금 덜하고 수압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빈도가 조금 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압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빈도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은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잘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구멍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뚫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물이 안에서 정체되고 그 물의 수압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막 근육이 막 물을 먹어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원포탈도 마찬가지지만 투포탈에서는 그게 훨씬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포탈 같은 경우는 이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그 기구를 통해서 바로 물이 인풋 아웃풋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신경의 손상 없이 그러니까 수압으로 인한 손상이 바이포탈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근육 손상이라든지 신경 손상의 빈도가 조금 덜하다고 저는 조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재발률이 높다라는 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와가지고 바이포탈은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서 재발률이 낮다고 하는데 싱글포탈 이제 원포탈은 재발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이제 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헌상의 재발률은 기법간에 큰 차이가 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아주 뭐 롱텀 우리가 아주 장기간의 그런 보고들은 아직 돼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개별 환자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뭐 병변이라든지 정신 상태 뭐 내과적인 그런 뭐 컨디션 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오래 쓰고 있었거나 그런 내과적인 이제 기저 질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술자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그 케이스에 그런 그 숙련이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재발 위험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원포탈이 바이포탈보다 재발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고령 환자분들이나 이제 뭐 다분절이 있어서 뭐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복잡한 병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오셔가지고 MRI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는 뭐 3-4군데 협착증이 있는데 이거 원포탈로는 하기 힘들지 않냐, 단일공 내시경으로 하기 힘들지 않냐, 뭐 양방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고령 환자거나 대부분 복잡한 병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뭐 제 임상 경험상 빠른 안정성이랑 빠른 회복률을 뭐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대부분 이제 6시간 경과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하반신 마취만 어느 정도 이제 깨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보행을 시킵니다. 대부분 이제 뭐 큰 통증 없이 보행을 하시거든요. 뭐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6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허리가 수술한 부위는 허리가 조금 아파라고 하시지만 뭐 그렇게 뭐 아파가지고 보행 못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제 환자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 환자분들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고령 뭐 70세 이상 환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분절 협착증 환자에서도 이 뭐 싱글 포탈, 원 포탈 이제 PSLD를 사용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포탈하고 이제 뭐 단일공이랑 뭐 비교 분석을 한 논문들이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절개 크기, 통증 회복 속도에서 회복 초기 단계에서 단일공이 조금 우수하다고 보고한 논문이 뭐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포탈은 안에 이제 근육을 조금 이제 스페이스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단일공 내시경은 그럴 필요는 없어서 아마 초기 단계라고 하면 수술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단계에서 허리 통증을 조금 더 호소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뭐 어느 게 더 수술했을 때 더 우수하게 환자분을 뭐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은 아직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결과에 대한 비교 논문은 아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수술이 뭐 월등하게 지금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 만족도를 보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뭐 단일공 수술로 뭐 계속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초기 단계 한 열 몇 분 정도는 이제 바이포탈 이제 그 구멍 두 개 뚫어서 하는 치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치료 방법은 조금 더 환자분한테 조금 덜 침습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조금 선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멍을 두 개를 뚫던 거를 이제 한 개를 뚫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구멍을 두 개 뚫고 하나 뚫고 그 차이로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의사들이 우리가 뭐 단일공을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조금 더 환자분의 그런 근육이라든지 그런 손상을 조금 더 줄이자라는 데 그 목표가 있거든요. 물론 두 개를 뚫는 그 수술이 뭐 월등하게 더 손상을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조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조금의 차이에서라도 조금 더 덜 환자분한테 손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2019년부터는 이제 싱글 포탈, 이제 원 포탈로 수술을 하고 있고 환자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시면 뭐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제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6시간 있다가 보행하시고 그 다음 날 대부분 이제 퇴원을 하시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거는 수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퇴원하시고 나면 다른 분 소개를 할 때 나 시술 받았어, 시술 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아봐라고 소개를 할 만큼 환자분은 되게 이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 그 시술 받았던 그 시술을 나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이제 수술의 범죄에 포함은 되고 시술이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6시간 경과하고 나면 보행을 할 수가 있고 빠르면 다음날 혹은 이틀 있다가 이제 대부분 퇴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좀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뭐 허리 하나도 안 아프다는 분은 솔직히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뭐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안 아플 수가 있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당일날은 조금 불편해하십니다. 허리 좀 아프고 좀 불편해하고 6시간 있다 걸어보라고 하시면 허리 좀 뻐근해, 좀 불편해, 좀 아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음날 되고 나면 진짜 크게 통증은 없으십니다. 막 아파서 못 걷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핏줄 뽑고 저는 이제 퇴원을 시키는데 뭐 환자분마다 조금 뭐 한 3, 4일 정도 좀 물리치료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출혈 감염 위험성이 적고 회복 기간이 단축되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혈되는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까이에서 뭐 혈관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레이저로 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출혈 부분을 조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감염 위험이 적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우리가 고식적인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 현미경으로 하는 수술은 절개하고 공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이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술부가 우리가 다 이제 소독을 하고 들어가지만 술부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찬스로 인해서 뭐 세균이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 찬스는 항상 열려 있죠.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우리가 물 펌프를 계속 돌리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리 식염수로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을 줘가지고 병변 부위를 계속 이제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수술하면서 단 한 번도 이제 감염 케이스는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시경 수술이 감염에는 상당히 조금 고식적인 수술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이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 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단일공이 더 이거보다 뭐 양방향보다 출혈이라든지 감염 위험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술자의 이제 숙련도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수술에 자신 있게 내가 많이 해봤냐,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 어떤 어려운 케이스를 내가 좀 많이 해서 이 수술에 자신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헤쳐나와 봤냐, 이런 숙련도에 있어서 좀 이런 출혈이라든지 감염 위험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뭐 원포탈이라든지 바이포탈 이 기술 자체, 그러니까 이 수술의 방법 자체에서 출혈이나 감염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척추 수술에 있어서 내시경 수술의 채택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해외 의사들이 그 내시경 수술 습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지금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희 병원도 지금 뭐 일주일에 뭐 한 4-5명씩 항상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수술 참관하시고 어떻게 수술하는지 배워가시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뭐 해외 의사들을 유치를 해서 이 내시경 수술을 한국에서 지금 세계로 지금 전파하고 있는 지금 중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척추 내시경 수술이 지금 세계의 척추 내시경 수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진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실력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해외에서 실력자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한국에서 이 고수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뭐 정말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기구나 카메라 등 이제 기술이 단일공 수술의 한계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초기에 이제 단일공 내시경 PELD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성 디스크 환자에서만 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바이포탈 하시는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초기 단계의 그런 원포탈 그런 수술 기술에서 조금 이제 발전된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갖지는 못해서 그런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딱딱한 디스크 말고 이제 소프트한 디스크, 금방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 이런 부분에서만 이제 가능했던 이제 수술이 현재는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하드 디스크,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오래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딱딱해지는 그런 변성을 거치게 됐거나 뼈가 이제 자라나와가지고 이제 뭐 신경을 이제 디스크와 같이 이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드릴이라든지 뭐 이제 내시경 장비 이런 것들, 그리고 기구들이 내시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뭐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퇴행성 질환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포탈을 하시는 일부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연성 디스크 말고 협착증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서
적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바이포탈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 이제 잘못된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이제 단호하게 다 할 수 있다. 이제 뭐 한계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이제 짧은 입원 기간하고 이제 빠른 복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고식적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4, 5일 정도 입원하고 위에 뭐 재활도 하고 근육을 이제 다 이렇게 옆으로 좀 발라냈기 때문에 뭐 발라냈던 표현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근육을 다 이렇게 뼈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병변부위를 다 보면서 수술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제 허리 통증이 조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도 많이 좀 그게 됐기 때문에 좀 그 근육을 많이 손상을 안 시키고 통증을 많이 줄여주는 수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비용적인 절감도 이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원포탈 이제 싱글 포탈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방에 딱 들어가면 수술하는 저와 옆에 이제 기구를 날라주는 이제 스크럽 간호사 2명만 있으면 모든 수술 가능합니다. 이제 일부 이제 바이포탈 이제 베스 유비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카운터에 이제 기구를 잡아주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신경을 옆으로 제껴주는 걸 기구를 잡는 그런 선생님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명에서 이제 3명 구성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 뭐 싱글 포탈은 필요 없죠. 뭐 기구 하나로 다 구멍에 넣어가지고 다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뭐 의사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구를 건네주는 스크럽 간호사 1명 2인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장점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 척추 수술은 이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와 달리 뭐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뭐 UV 이제 바이포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포탈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싱글 포탈에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는 이제는 거의 뭐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숙련된 경험을 쌓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좀 그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식적인 우리가 예전에 여러 가지 오픈해서 현미경 수술하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한 의사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기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시는 분들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저도 처음에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그냥 왜냐하면 한쪽은 우리가 현미경이라고 하면 한쪽은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제 이 카메라로 병변을 비추는 거고 하나는 이제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삼각형을 막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비전을 어디로 이렇게 비추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컨셉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조금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그 기구를 놓고 내시경 이 그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기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랑은 조금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경험을 쌓기까지 우리가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가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체감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환자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덜 그 침습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퇴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한 수년간 이 수술을 고집을 하고 앞으로도 이 수술로 계속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더 많은 환자에서 적용되고 더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우리가 양방향 수술하는 선생님이랑 이제 단방향 수술하는 선생님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양방향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는 제 전망은 가 생각하는 전망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환자한테 적용되고 따라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방향 수술도 좋은 수술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수술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좋은 수술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팩트 체크 없이 원포탈 내시경 수술은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진실에 기반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 게 환자분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료진들이 원포탈 이제 경험을 하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바이포탈을 하시면서 그냥 원포탈은 그냥 조금 제한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와전되어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 홈페이지들을 제가 좀 구경을 해보면 바이포탈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표들을 실어가지고 원포탈보다는 바이포탈 수술이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한번 저희 병원에 구경하러 오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일공 수술, 양방향 수술의 제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술자의 숙련도에 의한 제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수술을 잘하냐, 얼마나 이 수술에 경험이 많냐에 따라서 뭐 수술을 뭐 우리가 복잡한 수술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숙련도가 높지가 않으면 복잡한 수술 해결 못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출혈이라든지 뭐 그런 그런 합병증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단일공 수술이냐 양방향 수술이냐라는 게 아니고 이 의사가 얼마나 이 수술에 자신감 있게 숙련도 있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실제로 다 한 수술들인데요. 단일공 수술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한 거고요. 4번, 5번 오른쪽에 지금 약간 관절 하 쪽으로 디스크가 콩알만하게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주사 치료하면 조금 괜찮아지고 며칠 지나면 또 아파지고 발목에 발가락에 마비도 조금 진행을 하고, 환자분 수술하고 싶다, 이대로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단일공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성 디스크죠.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한 2-30분 하면 끝납니다. 하반신 마취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조금 이제 수면을 취해드리는데, 하고 나면 환자분들 6시간 있다가 뭐 걷고 다음 날 퇴원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이. 내시경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에 위에 있는 우리가 혈관까지 다 깨끗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뭐 신경 이제 숙련된 의사라면 뭐 신경 뭐 디스크 관절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있으면 뭐 손상을 입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기구를 통해서, 이 기구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을 제끼는 그런 기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의 차이점이, 이 기구가 양방향 내시경은 다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보면은 화면 구멍은 따로 있고 이 기구 자체는 또 다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일공 내시경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기구 안에 또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이 기구를 집어넣어서 신경을 옆으로 이렇게 젖히면 밑에 이제 터진 이렇게 콩알만한 디스크가 이렇게 뿅 튀어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뿅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쏙 꺼내면 쭉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디스크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 확인하게 되고, 뭐 환자는 거의 뭐 페인 프리하게 뭐 거의 안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뭐 이틀 만에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이제 위에는 이제 이건 척추 협착증입니다. 이제 HR 우리가 그 디스크는 아니고요. 복잡한 케이스죠. 우리가 세 분절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협착증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은 뭐 다리 통증으로 거의 휠체어 타고 오셨고 거의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냐, 뭐 당연히 수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 복잡한 거 뭐 연세 많으신 거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만 할 수 있으면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마취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계속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마취과에서 이거는 마취 좀 위험하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마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술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수술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 4, 5번
2345번에 이렇게 협착증이 신경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수술을 해드렸고, 보면 이렇게 신경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관절의 손상은 뭐 거의 없죠. 왜냐면 뭐 한 6, 7mm 정도 되는 우리가 이 후궁만 조금 이제 갈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쪽 구멍 하나로 양쪽에 있는 우리가 협착 부분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기구만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 구멍 안에서. 그래서 위아래 뭐 옆 다 조절하면 어디든 협착을 해결을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측에 신경 지나가는 부분 보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구를 틀면 이 반대쪽 신경 나가는 부분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황색인데 다 제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신경 뒤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 구조물들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한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협착증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추간공.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가 중심성 협착증이고, 추간공은 이제 신경 나가는 이 통로, 여기에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고식적인 수술을 좀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추간공 협착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대부분 유압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디스크를 협착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압의 유압률이 아니라 유압의 수술하는 빈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식적인 수술로 예전에 유압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 추간공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아주 좁아져 있거든요. 신경 나가는 통로. 이 검정색이 이제 신경인데, 이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밀려 나오고 뒤에 황색인데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을 완전 포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꽉 끼어가지고 이 통증은 정말 심합니다. 우리가 추간공 협착, 추간공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유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이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두꺼워진 있는 황색인대가 보이고,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을 옆으로 제끼면 이렇게 터져 있는 디스크가 나옵니다. 다 제거하고 나면 여기 약하게 보이는 이제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뒤에 있던 구조물, 앞에 있던 구조물, 앞에 있는 제가 신경을 이렇게 제끼면 앞에 터져 있던 디스크를 제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로 신경을 누르던 그런 협착 부분들을 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로 환자분은 크게 통증 없이 2, 3일 안에 퇴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은 못하냐? 목도 할 수 있습니다. UV 바이포탈도 이제 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 같으면 앞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위 아래 이제 추체간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 디스크를 많이 넣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내시경 수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수술도 이제 또 빈도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디스크를 이 뒤쪽 이렇게 뒤에 있는 후궁 일부하고 내측에 있는 관절 일부만 조금만 제거하면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중심에 있는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 그리고 이게 나오는 이제 뿌리신경입니다. 주위에 이제 막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협착 부분 이 사이에 우리가 신경이랑 우리가 중추신경 사이에 우리가 겨드랑이 부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이런 디스크 구조물들을 제거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원포탈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이거는 원포탈, 싱글 포탈로 할 수 있나요? 다른 데서 못 한다고 하던데 할 수 있나요?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뭐 원포탈이라든지 바이포탈 그런 수술들의 기법에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싱글 포탈도 이제 제한 없이 옛날에 했던 그런 싱글 포탈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의료진들이 하는 원포탈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압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받고 안에 인공뼈 심고 위아래 유압하는 수술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한 없이 다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던 환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그러니까 질문. 절개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 레벨당 한 7mm에서 8mm 정도 이제 절개를 넣는다고 1cm 이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넣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만 절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너무 작게 절개를 넣고 들어가면 그 피부가 이 기구의 압력에 의해서 조금 부르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 8mm 정도는 절개를 넣고 있습니다. 항구멍으로 수술하면 회복이 빠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기 하루 이틀 사이에 허리 통증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바이포탈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이제 완전 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논문들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 환자 통증이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 받고 효과 있으면 수술 미뤄도 되나요? 당연히 미뤄도 됩니다.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세 가지로 딱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비가 있으면 무조건 해라. 마비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어떤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눌리는 거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신경 마비는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를 놔두게 되면 점점 신경이 마비되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있으면 수술을 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감각의 이상. 저는 환자분들 간단하게 건측, 안 아픈 데에 비해서 한 50% 이상의 신경 우리가 감각이 떨어지면 수술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신경을 지배하는 디스크라든지 협착 부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내가 충분히 치료했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그런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 내가 진짜 후회 없을 만큼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이 되지가 않고 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빨리 재활하면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작정 그냥 수술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예전처럼 예전 허리 수술하면 진짜 큰일 난다던데요. 이런 시대는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수술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이 디스크로 너무 아프셔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절개 수술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시경 가능하긴 할까요? 80cc 마취도 걱정되는 부분 마취를 하는 건지요. 말씀드렸지만 절개 수술밖에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절개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하는 수술을 아마 못 보셔서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절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시경 수술로 해결 못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취 80셋이라 마취도 걱정되는데 부분 마취로 되는 건지, 대부분 이제 허리에 이제 배꼽 아래로 마취를 하고 이제 환자분은 조금 이제 재워드려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분 계셨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폐섬유증 때문에 마취가 안 된다. 환자분은 그냥 5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그냥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은 하반신 마취해가지고 환자분 재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서 자가호흡이 끊기면 환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가호흡은 시키자 그래가지고 본인 호흡을 하고 환자분 정신 말짱한 상태에서 저랑 대화하면서 수술하는 경우는 딱 한 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수술 마취만 할 수 있으면 수술을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증이나 위험이 적다는 이야기가 일반 척추 수술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를까요? 통증은 월등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고식적인 열어서 하는 수술보다는 월등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고 현미경 수술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누워 있다가 좀 보행을 시켰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냥 수술하고 나면 6시간 있으면 그냥 보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통증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우리가 병변 부위까지 접근할 때까지의 그 근육 손상이라든지 이런 손상,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통증들이 확연하게 내시경 수술에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단일공이나 저기 양방향 수술이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저는 앞선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고식적인 현미경 수술보다는 월등하게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떤 척추하시는 선생님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허리에서 다리로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느낌이 있는데 주사 치료로는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재발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제 수술 적응증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분의 안에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상당히 신경 많이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협착 부위가 신경을 상당히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위에 이제 적절하게 주사 치료를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효과가 있거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점점점 진행이 되는 그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서 빨리 통증을 해결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하는 게 그게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작정 그냥 시간만 끈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디스크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솔직히 제가 환자를 보면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되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빨리 수술적 치료로 변경을 해서 빨리 증상을 회복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공이 새로운 수술법이라 검증이 덜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 이제 함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함축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 새로운 수술법이라 검증이 덜 됐다. 안정성도 확보가 더 안 됐다.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수술도 조금 불안전하게 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궁금증들은 많이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흉터가 아예 안 남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뭐 흉터가 아예 안 남는 건 아니죠. 한 1cm 미만의 이제 절개 부위는 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흉터가 좀 보이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흐릿흐릿해지고 또 요즘은 우리 흉터 없애는 연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좀 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등 쪽에 우리가 그 허리 쪽에 흉터기 때문에 한 6달 한 1년 정도 있다가 환자를 이제 외래에서 출시해 보면 거의 이제 잘 뭐 자세히 찾으면 보이죠. 그렇지만 뭐 흉터가 엄청 크다 이거 보기 싫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일공 수술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반 절개 수술이 더 낫다고 봐야 되나요? 절개 수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도 뭐 레지던트 뭐 펠로우 때까지는 절개 수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일공 내시경 말고는 다른 수술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셨을 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제 우월하고 환자분한테 덜 이제 침수적이고 환자분의 회복에 있어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다. 단일공 수술이 기존 내시경 수술보다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리가 러닝 커브라 그래서 조금 완성도 있는 수술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판단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단일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한테 뭐 수술 받는 거랑 뭐 엄청 이 케이스를 엄청 많이 해본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이 단일공이든 양방향이든 이 기술을 이제 마스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뭐 환자를 대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학회 우리가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분들의 이제 시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숙련도를 익히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또 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랑 똑같이 이제 모형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물을 펌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우리가 기술 많이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면 뭐 이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그러면 환자분 내 다른 환자분들이 어떻게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시험이 돼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외의 그런 우리가 학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매주마다 그런 학회들이 열리거든요. 열리고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학회 참석하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척추 전공 시선에서 셋 중 척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나이가 젊은 환자 그리고 뭐 나이가 이제 많으신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뭐 어떤 선생님들이 걷는 거 많이 하라 그러던데 뭐 나는 한 2만 보씩 걷는다. 근데 걸을 때 막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뭐 2만 보 걸으라 그래서 난 걷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우리가 재활이라는 개념은요 치료의 개념이랑 건 조금 저는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활이라는 거는 통증을 없앤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운동 치료라든지 그런 재활 치료를 이제 저는 이제 재활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아픈 거를 낫게 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뭐 재활이라든지 운동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선은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완전 어느 정도는 환자분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경감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재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뭐 이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활을 하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근육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뭔가 무거운 거 든다든지 그런 근육을 키우는 운동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통증을 거의 환자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낮춘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거고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같은 것들은 뭐 가장 좋은 운동은 뭐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환자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오해들이 있으셨다고 하시면 단일공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구분 없이 모든 척추 치료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원해 주시면 성실하게 잘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